우리 회원분들 중에 그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NPL. NPL이 뭐지? 정확히 말하면 NPL은 부실채권이야. 부실채권. 부실채권이라는 게 뭐냐면 은행에서 그 모든 채무들을 다 관리할 수가 없잖아, 근저당을.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씩 3개월, 6개월 이렇게 미납돼 있는, 이자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의 채권을 매각을 해. 공개 매각을. 판다. 그렇지. 근데 그거를 유동화 회사, 대법이 등록돼 있는 회사에서 매입을 할 수 있어. 그래서 그 채권들이 우리 경매시장에 나오는 거야. 어렵네. 어렵지. 내가 알기로는 이 NPL이 예전에는 그냥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한테도 채권을 판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었거든. 그렇지. 근데 최근에는 그게 안 된다고 들었어. 맞아. 그게 2017년도인가 그래. 정확히는 알아봐야겠지만 예전에 너도 알 거야. 뭐 저축은행들 있잖아요. 저축은행들에서 채권을 너무 판 거야. 그러니까 악용된 거지. 그렇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. 그렇게 해서 업자들한테 채권이 넘어가서 또 수익을 너무 한쪽에 몰아주다 보니까 이건 불합리하다 해서 정부에서 막은 거지. 그러면 이제 그때 이후로는 이제 일반 사람들은 부실채권을 직접 살 수는 없는 거네. 그렇지. 근데 왜 요즘 들어서 그 NPL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 거지, 내가? 그렇지. NPL이 이제 부실채권이 생겨서 우리가 통칭 얘기하는 유동화 회사로 많이 넘어갔는데 그 유동화 회사들이 요즘 낙찰률이 워낙 낮잖아. 낮다 보니까 다시 NPL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들을 데려와서 어쨌든 다른 방법으로 이 사람이 취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야. 그러면 거기서 수익이 날 수가 있어. 어떤 방식으로 그게 수익이 나는 걸까? 다 얘기해 줄 수는 없고 방송에서 적합한 부분만 얘기를 해줄게. 뭐냐면 유동화 회사에서 방어 입찰을 해주는 거야. 그러니까 계약을 먼저 하는 거지. 나랑 계약을 해서 나 입찰을 할 거니 그러면 유동화 회사에서 그러면 얼마까지 입찰을 해라 라고 계약을 하는 거야. 그래서 입찰을 하고 유동화 회사에서 아래로 방어 입찰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높게 입찰을 해서 그 중간에 입찰자가 없다면 유동화 회사는 포기를 하고 나는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는 거야. 그렇게 되면 내가 낙찰받은 그 낙찰 대금, 그 대금을 다시 채권을 갖고 있는 그 유동화 회사에서 배당을 받는다는 얘기네. 그렇지. 승계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다시 대출을 받고 유동화 회사에서 배당을 받을 거 아니야. 그 배당을 받는 돈의 일부를 다시 돌려줄 수도 있다. 그러니까 NPL은 어떻게 보면 그 핵심이 유동화 회사든 아니면 대부업을 갖고 있는 업체든 그 채권을 저렴하게 사오는 게 핵심이겠네. 그렇지. 그래서 공개 입찰을 하는 거야. 네, 그래서 유동화 회사는 그 은행에서 나오는 채권을 빨리 수익률을 계산을 해서 감정평가도 해보고 수익률을 계산을 해서 그 금액으로 입찰을 하게 돼. 그럼 입찰을 결국에는 두 번 해야 된다는 얘기네. 그렇지. 채권을 살 때도 입찰을 해야 되고 실제 이 부동산 물건이 경매에 나왔을 때 법원 경매에서도 또 입찰해서 낙찰을 받아야 되고. 쉬운 과정은 아닌 것 같아. 쉬운 과정은 아니지. 그렇다 보니까 이 물건은 우리 경매에서는 굉장히 고수들이 손을 대야 되는 물건이고 정말 초보자들이 돈이 된다고 강의만 듣고 접근을 했다가 뭐 대형 유동화 회사도 있겠지만 소형 유동화 회사들도 많거든. 그런 분들한테는 잘못하면 손해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야. 그걸 또 이렇게 소액으로 모아가지고 공투로 만들려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. 그렇지. 근데 나는 그 공투하시는 거는 추천을 안 드리고 싶고 대신 유동화 회사에서도 펀딩을 해. 내가 이 채권을 가져왔잖아. 유동화 회사에서 돈이 없잖아. 유동화 회사도. 그러니까 이 물건을 가지고 투자자를 모집을 해. 그때 그렇게 들어가서 안전하게 투자하시는 거를 추천드려. 그럼 오늘도 이 NPL, NPL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을 하나 갖고 왔는데 한번 보자고. 그래, 한번 보자. 수원지방법원 사건이고요.
업체명하고 담당자 전화번호는 가려놨습니다. 관심 있으신 분은 전화해서 문의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2022 타경 3041 물건이고 소재는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더구리 이 핫한 화성에 있는 공장, 네, 공장이고요. 면적도 꽤 큽니다. 1190평 정도 된 토지 면적에 638평이니까 엄청 그래도 건물도 엄청 크네. 큰 공장이죠. 감정가가 30억 정도에서 한번 유찰돼서 21억 정도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구조를 보면 1층, 2층, 3층까지 있는 공장이고 그 옆에 또 별도로 단독 공장도 있고요. 대부분 그래도 제시에는 많이 없이 매각 포함으로 다 되어 있네요. 자, 사진을 보니까 그래도 꽤 규모가 있는 공장이고요. 이런 식으로 3층까지 있는 공장이고 내부도 보니까 깔끔해. H빔도 굉장히 두꺼운 걸 썼어. 아쉬운 게 좀 이 호이스트가 없는 게 좀 아쉽긴 한데 내부는 그래도 우레탄 바닥에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 다른 단층짜리 창고용으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자재도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그런 공장 같아요. 굉장히 평범하고 깨끗한 공장이네. 오늘 우리는 이 공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MPL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. 맞아. 여기 등기를 보니까 근저당이 많이 잡혀 있어. 이 우땡땡땡 여기에서 뭐 우리은행이겠지. 그치. 거기에서 거의 근저당이 많이 잡혀 있고 청구 금액이 51억 정도 되는 거니까 채권이 엄청 많은 거지. 그럼 여기 이 채권이 지금 이렇게 매각이 되는 건가? 그렇지. 그러니까 51억이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NPL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금액이잖아. 하지만 상환이 됐을 수가 있어. 왜냐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체료도 받고 뭐 자기 주택을 맡길 수도 있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유동화회사의 채권 청구 금액이 얼마가 남아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돼. 훨씬 작을 수가 있어. 그러니까 담당자한테 연락을 해보면 되는 건가? 그럼 담당자한테 그거 말고 또 물어볼 게 있어? 보통 보면 유동화회사에서 그 물건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. 그래서 유동화회사에서 만약에 NPL로 진행을 한다. 그러면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점유를 누가 하고 있는지. 그걸 꼭 확인해야 돼. 대부분 유동화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거든. 그러면 그 담당자하고 내가 현장 조사를 언제 갈 테니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면 문을 다 열어줘. 이거 아주 꿀팁이지. 그러면 이 공장 경매나 이런 것들은 명도하기 어렵다고 보통 이렇게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 쉽게 그냥 명도가 될 수도 있겠네. 이런 경우에는 쉽게 될 수 있어. 꿀팁인데? 그치. 점유가 끝났기 때문에 유동화회사랑 잘 협의해서 안에 있는 물건들만 잘 정리하면 정말 큰 돈 안 들이고 명도를 끝낼 수 있어. 정말 괜찮은 투자 방법인 것 같긴 한데 그렇지. 우리 같은 개인도 할 수 있는 거야 이거? 그렇지. 개인도 할 수 있는 채권을 사올 수는 없지만 우리가 수의 계약을 통해서 유동화회사의 계약을 통해서 어떤 조건이든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을 유동화회사에서 제시해 줄 거예요. 근데 많은 공부와 지식이 좀 필요할 것 같긴 그렇지. 하네. 왜냐면 또 돈도 필요하고. 그렇지. 항상 이 계약은 유동화회사와 나의 계약이잖아. 그럼 그쪽은 업체고 난 개인이야. 항상 계약서를 꼼꼼히 잘 살펴봐야 된다. 그렇지. 응. 그리고 이 유동화 회사하고 이 개인 사이에 또 가운데 브로커가 있는 경우도 있잖아.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. 그럴 경우에는 또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을 해. 그렇기 때문에 유동화 회사라고 해서 정말 그 유동화 회사 직원이 맞는지 그것도 확인해야 돼. 왜냐하면 중간에 우리 공인중개사처럼 중간에 또 브로커가 있을 수가 있어. 그러면 이분한테 수수료를 또 지급하고 또 받게 되면 그래도 이득만 남는다면 진행을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우리가 해서 낙찰 받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그냥 낙찰을 받아도 되지 않을까. 그렇겠네. 어떤 게 더 큰 이득을 주는지 좀 잘 계산을 해야겠네. 그렇지. 근데 나는 솔직히 이런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. 그렇지. 자, 오늘은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한 그렇지. 단어인 NPL 경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저도 몇 년 전부터 알고 있는 방식이긴 한데
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저의 투자 방식과 맞지 않아서 조금 미뤄놨던 건데 들어보니까 관심이 가긴 하네. 그렇지. 네.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이렇게 심도 있게 공부해 보는 것도 투자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네.